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70세 김미자 씨입니다. 요즘 들어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매달 30만 원 넘게 받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끊길 수도 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도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국회가 제도 전면 개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제목이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김미자 씨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기초연금이 끊긴다는데 사실이니? 아들은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가 많아서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김미자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어떤 글은 끊긴다고 하고 어떤 글은 괜찮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김미자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650만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30만 원 넘는 기초연금은 생활비와 약값, 식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말한 제도 개편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개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장래 연금액을 조금 더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정말 안전할까요?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 KDI는 수급자를 지금의 70%에서 장기적으로 50%, 심지어 37%까지 줄이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장 내일부터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미자 씨의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논의가 생겨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그리고 개편 논의의 배경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두 제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나이가 들어 은퇴 후에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초연금이 아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장래 수령액을 다소 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곧 끊긴다는 소문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하고 동시에 언론에서 제도 개편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올해 초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그 제안에는 현재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50%, 나아가 37% 수준까지 줄이자는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 역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뒤섞이며 곧 끊긴다는 식의 과장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끊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변화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5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200만 명이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도 2014년 7조 원에서 2024년에는 27조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650만 명에게 주기가 벅찬데 앞으로는 1.300만 명 이상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지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2070년까지 약 1.9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재원은 젊은 세대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지금 한 명의 근로자가 어르신 한 분을 위해 1년에 약 74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2070년에는 2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정부와 연구기관은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내일부터 끊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수급 대상이 점점 더 정교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제도를 손봐야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기초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과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불과 30년 뒤면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현재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650만 명에 달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정의 역진성 문제입니다. 지금은 노인의 70%가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서 매달 6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낸 분들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노후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재훈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처음에는 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절반인 17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실히 보험료를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약 70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연계 감액 때문에 평균 9만 원씩 덜 받고 있습니다. 많게는 17만 원 이상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복 지원의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최은영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생계급여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해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에 쥔 돈은 그대로 5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은 건강보험 자격 문제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수진 씨는 아들 밑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았지만 실제 생활비는 줄어든 셈입니다. 이처럼 여러 제도의 충돌과 불완전한 설계가 어르신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어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선정 고도화입니다. 지금은 노인의 70%가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더 정밀하게 나누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57%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더 강한 안은 처음엔 100%를 적용하다가 점점 50%로 낮춰 수급 대상을 37%까지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하위 40% 부부의 감액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30년에는 부부 감액을 완전히 폐지해 각각 10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장정숙 씨와 남편 박영석 씨 부부는 현재 각각 27만 원씩 받고 있지만 2030년부터는 34만 원씩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분 합쳐 한 달에 14만 원이 더 늘어나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세 번째는 공제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지금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재산 등에서 다양한 공제가 적용돼 실제 소득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형편이 괜찮은 분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공제 항목을 조정해 진짜 어려운 분들만 남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자산을 자녀 명의로 돌리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식의 편법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기소 등이 연계되어 전산 검증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복지제도와의 연계입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줄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해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이 제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금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만 미래에는 지금의 젊은이들도 노인이 되어 같은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제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제도는 더 정밀하게, 더 공평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도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준비된 분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히 알려줍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본인 확인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의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과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산 검증으로 다 확인됩니다. 등기부 등본,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조사받을 때 근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연계 감액 제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약 월 51만 원 이상을 받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복지제도 활용법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 자산 전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예금, 주택연금, 자녀지원금 등 모든 소득원을 합쳐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쪽이 줄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윤순희 씨는 국민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개인연금 20만 원, 아들 지원금 30만 원을 합쳐 한 달에 124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초연금이 줄더라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다 끊긴다더라 같은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공식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6가지입니다. 내 상황 파악, 재산 투명 관리, 연계 감액, 이해, 건강보험 확인, 대체 복지 활용, 종합 자산 점검. 이렇게 준비하면 어떤 변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초연금 제도가 바뀔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 어떤 재정적 비용과 부담을 안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매년 막대한 예산을 기초연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약 7조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 2070년까지 총 1.90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이는 현재 국가 예산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럼 이 돈은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지금 일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어르신 한 분의 기초연금을 위해 연간 약 74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70년에는 이 부담이 3배 이상 늘어나 1인당 약 24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세대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2배로 늘어나 2050년에는 약 1.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부담은 커지고 수급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중 압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낼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 젊은 층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많은 어르신을 적은 젊은이가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예산 압박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복지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정부는 2가지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첫째, 수급 대상을 줄여 예산을 절감한다. 둘째, 수급자는 줄더라도 1인당 받는 금액을 더 늘려 체감 효과를 높인다. 예를 들어 현재 기본월 34만 원인 기초연금을 38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적게 주되 더 많이 라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는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VAT, 소폭 인상, 고소득층 과세 강화,
담배세, 주류세 인상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쉽게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도 효율화, 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이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민 모두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경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짜 뉴스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기초연금이 끊긴다더라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도 개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따라서 성급한 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재산을 자녀 명의로 몰래 돌려놓는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증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금융기관 등기소 데이터가 모두 연계됩니다. 몇 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연계 감액제도와 부부 감액제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2027년 이후에는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길입니다. 넷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새로 발생하니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인터넷 정보보다 공식 기관 정보를 신뢰해야 합니다. 카톡, 유튜브, 블로그에 떠도는 이야기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공지사항이 훨씬 정확합니다. 여섯째,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신청조차 안 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하고 설사 안 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큰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는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회 논의, 법 개정, 예산 편성, 유예기간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 수년은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바뀌려면 수년간의 절차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내일 돈이 끊길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제도는 반드시 손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례로 등장했던 김미자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셨지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차근차근 준비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자녀지원예금 등 모든 소득원을 함께 점검하세요. 혹시 모르니 재산 목록도 정리해두고 필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몸이 불편해도 1355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 이웃, 경로당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서로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라는 어르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나라를 일으킨 세대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가장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보호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두렵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제도를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기초연금과 관련해 어떤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